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네, 조금 전 상승 출발한 뉴욕 증시는 현재는 3대 지수 모두 플러스권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은행은 이틀간의 정책회의 끝에 완화 정책을 고수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엔화 가치가 20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엔저와 또 위안화의 약세, 또 유로화 약세로 인해서 달러 초강세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270원대까지 처음으로 치솟았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9시 30분에 발표된 미국의 1분기 GDP는 마이너스 1.4%로 예측치인 1.1% 대비 하회하면서 6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네, 1분기 개인 소비 지출 물가도 나왔는데요. 4분기 6.4% 대비 7.0% 상승했고요. 또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5.2%로 예측치인 5.4%를 하회했습니다.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예측치에 부합한 18만으로 나왔습니다. 네, 빅스텝이다, 자이언트 스텝이다. 지금 5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여러 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PCE 발표된 상황인데요. 네, 오늘 나온 이 수치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오늘도 든든한 마스터님들을 모시고 명확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두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해왕 마스터님, 천명 마스터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천명 마스터님부터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시청자를 이틀 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해양 마스터님하고 같이 참석을 했는데요. 저 오늘 마음이 편하고 아주 든든합니다. 마치 집 나간 형제를 만난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한 만큼 오늘 정말 오늘 이슈가 상당히 많죠.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발표된 지표가 많은 만큼 또 오늘 이야기 나눌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어서 또 해영 마스터님께도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뵙습니다. 오늘 천명 마스터님과 같이 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또 상반된 내용이 나올까? 오늘 각오하고 왔습니다. 사실 저희는 뭐 어제 성견 마스터님하고 또 얘기를 했다시피 절대 시작 전에 상의를 안 해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혀 정반대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같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시청자분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게 저희의 역할 같습니다. 여기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한 분은 마음이 편하다 하시고 한 분은 마음이 불편하다 하시고 동상이몽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또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보는 이런 투자 전략 든든한 두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 1시간 동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먼저 노란톡에 대한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으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해왕 또는 천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질문 보내주시면 이번 시간 내에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1분기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이전 분기 대비 7.0% 상승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골드는 달러 강세의 매도 물량 출회로 1,900선을 이탈해 두 달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오일은 글로벌 경기 우려에 따른 수요 둔화 예상에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달러 인덱스가 장중 103선을 터치하며 2017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더 자세히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입니다. 1% 상승한 13,138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0.12% 오른 1,891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일입니다. 0.46% 상승한 배럴당 102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53% 내린 1.052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 그리고 시황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주요 기업 실적 발표와 또 국채 금리의 상승 그리고 강달러와 미 연준의 긴축 우려, 고물가의 전쟁까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2.7% 초반에서 다시금 2.8% 위로 올라선 상황이고요. 오늘은 또 나스닥이 전날은 조금은 하락하면서 마쳤는데 다시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만에 다시 초강세로 돌아서면서 103선을 돌파했고요. 오늘 어떤 스탠스로 시장 대응해 보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지금 천명 마스터님 좀 빨리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쨌거나 오늘 두 분 동일하게 매도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천명 마스터님부터 차트 보고 한번 자리값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같은 의견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이제 차트를 보시면 뭐 오늘 9시 반에 PC 발표, GDP 발표가 있었죠. 예. 제가 이게 오늘 오전부터 계속 시장 상황을 지켜봤는데 이제 어떤 반등의 기대감이 이제 계속 녹아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발표가 나면서 지금 하방 압력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요 근거로 봤을 때는 뭐 지표가 뭐 숫자가 정확히 말해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뭐 이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잠깐 요거 일봉을 잠깐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자, 3월 중순에 요 가격대까지 충분히 내려올 것이다.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정확히 맞았죠, 지금. 결국엔 이 이제 10일 연속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이 4월 달부터 이제 4주 연속, 그죠? 하락하는 그런 결과를 났다. 결국엔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뭐 지표에서 말해줬듯이. 그래서 오늘도 뭐 어제보다 뭐 더 심한, 그죠? 예, 지금 이제 뭐 어떻습니까? 화요일보다 화요일 근접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그렇게 지금 저는 판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사실 3대 지수 모두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 나스닥도 지금 0.7%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마스터님 모두 매도 전략 세워주셨거든요. 오늘 해왕 마스터님께서는 왜 매도 전략 세워주셨는지 또 궁금해집니다. 차트 보고 자리값 한번 짚어주시죠. 자, 저는 일단은 지금 시장 수급이 이제 또 하방으로 내려갈 자리를 잡고 있다. 조짐이 보이나요? 조짐이 보입니다, 벌써. 벌써 보여요. 지금 시장 파동에 대한 이탈이 좀 필요한데 네. 여러분들 좀 체크해야 될 건 지금 단가 자체 진입은 안 나와요. 진입은 안 나오고 13,040포인트 이탈 나오면은 이제 하방에 대한 어떤 채널링이 구성이 될 거예요. 이제 새벽 시간대 진입에 대한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매도를 들었지만 지금 진입은 아니고 새벽 시간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왜냐하면 단가에 대한 진입가가 지금 타이밍을 좀 놓쳤어요. 지금 진입하기에는. 유럽장 개장하고 나서 내려갔는데 이탈이 나와야 돼요. 13,040포인트 이탈이 나와야지 시장에 대한 어떤 매도 방향성이 확신성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진입가 기준이 그때부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은 급하게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늘 당일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새벽 시간대 공략을 잘해야 됩니다. 매도 위치값으로. 그리고 파동이 이제 조정세가 드러나면은 어느 정도 채널링 구성이 돼요. 그때를 노려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웨이팅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천명 마스터님께서 얘기하신 게 이제 GDP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오늘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였어요. 자, 화면 좀 잠깐 내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천명 마스터님께서 이제 차트 보고 자리까지 짚어주셨는데 네. 오늘 이제 그에 따른 뭐 말씀하신 듯이 PC 발표도 있었고 뭐 GDP 발표도 있었고 여러 발표들이 있었거든요. 그에 대한 점검 한번 해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 말씀을 앞서기 있어서 예, 제가 이제 일주일에 이제 2번씩 방송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 투자 전략을 좋게 할 수 있는 어떤 좀 시너지를 올릴 수 있는 게 뭘까 상당히 제가 많은 시간들을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오늘 그 원인을 좀 찾아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러분도 제가 자막에 나오다시피 제가 동남아에서 이제 금융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FX 마진이라고 그러죠. 뭐 외환 거래, 그걸 했었습니다. 그걸 하면서 저는 이제 뭐 세계 경제 흐름, 또 돈의 흐름, 그거를 이제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또 사업하는데 많은 좀 이득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리얼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거를 이제 저희 이제 후행성들이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를 보고 저희들이 많이 이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얼한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 투자를 하는데 뭐 거시적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매회 나올 때마다 이거를 첫 번째 순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잠깐만 화면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제 먼저 이제 지금 화두가 결국에 이제 뭐 달러 원이죠. 뭐 해양 마스터님 몇 번 얘기해서 정확한 용어는 이제 달러 원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 보시면 이제 통화 가치가 이제 값어치가 높은 걸 앞에 놓고 값어치가 낮은 거는 뒤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환차손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지표가 이제 원래 그 기준을 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상당하죠. 그래서 뭐 저번에 이제 앵커님이 저한테 여쭤봤어요.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느냐. 그래서 1,250원에서 1,270원 얘기는 그게 불과 며칠 안 됐잖아요, 그죠? 네. 오늘 그렇죠. 근데 벌써 지금 뭐 오늘 뭐 숨가쁘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여기 저 데이터 보시면 이게 2020년 3월 2일이에요. 이때가 이제 그 최고점이 어떻습니까 지금? 1,292 거의 이제 1,293이죠. 거의 이제 뭐 목전에 뒀죠. 1,300%를. 자, 그럼 얘도 올라가는 거 얘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그 근거는 뭐냐면 FOMC가 향방을 가를 것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차후에 제가 유로를 보면서 그거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일단은 달러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증시에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요즘에 신흥국들이나 그 뭐 아시아 국가들, 뭐 우리나라도 당연히 아시아니까. 일단 외국 자금이 빠져나갈 수 없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뭐 1분기에서 3분기까지, 1분기 뭐 10조가 넘는 돈이 이제 순매도 했죠. 그나마 이제 한국 시장이 버틸 수 있는 거는 개미들 때문에 지금 그런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뭐 20조가 넘는 돈이 지금 한국 증시에 지금 몰려 있어요. 만약에 개미들이 그 시장에 그 정도 돈이 안 몰려 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2,500선, 2,400선까지도 순식간에 지금 내려왔을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개미들 때문에 한국 증시 개인이, 그래서 한국 시장이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덱스 아까 잠깐 보시죠. 제가 인덱스 잠깐 보시면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2000년 3월 2일이랑 인덱스는 상당히 단위 똑같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 103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거 상당히 지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지금 이제 요즘에 아까 이제 금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자, 금이 지금 이제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금 이슈가. 자, 이제 빠지는 이유가 여기 달러에서 좀 원인을 찾고 싶습니다. 뭐냐면, 자, 오늘 아까 뭐 그 금리가 뭐 2.7%에서 2.8% 올랐죠. 네. 자, 이렇게 된다면 증시에 있는 돈이 더 빠질 수가 아니죠. 금에 있는 돈이 증시로 더 빠질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아니죠. 달러 쪽으로. 왜냐하면 달러 가치가 앞으로 더 올라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단기간 동안은 금이 일단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1900선이 이제 마지노 노선이다. 이게 만약에 붕괴돼서 1800선을 바라본다면 금은 당분간은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전혀 없다. 그 근거가 이제 달러의 강세에서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결과값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한국 주식시장이 달러 때문에 상당히 좀 고난을 겪을 거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저기 이제 한국 갔으니까 네. 저 재팬 그죠? 자, 재팬 아까 보셨다시피 제가 지금 130 이상을 찍었죠. 그래서 아까 뭐 속보로 나왔습니다. BOJ에서 뭐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확대되어 있는 그런 것을 그대로 기존대로 유지를 하겠다. 거기다 또 뭐 구로다 라인이 저번에 깨졌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FX만 그러니까 우리가 저 하시는 거지 이거 뭐예요? 달러 인덱스가 전 세계 6개 통화가 이제 해서 이 달러의 어떤 값어치를 이제 평균치를 내는 건데 엔화도 포함이 돼 있어요. 포함이 돼 있는데 엔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니까 여기서도 또 달러가 강세가 지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이 달러에 대한 그러니까 나홀로 가는 거죠. 나홀로 가다 보니까 이제 믿을 거는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제 시각은 이제 달러밖에 현재는 안전자산밖에 없다. 금도 아니다. 엔화도 아니고 뭐 유로도 아니다.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를 보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는 달러 강세가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해보고 싶고요. 자, 네. 마지막으로 유럽 한번 가보시죠. 유럽.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뭐 여기저기 많이 가봅니다 우리가. 네. 볼 이슈들이 많죠. 네. 자, 유럽 한번 보시면 여기서도 지금 뭐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이제 유로가 앞에 있잖아요. 반대 유로 그래프네요. 지금 엄청나죠, 지금. 그죠? 근데 지금 저는 지금 바라보는 게 뭐냐면 이제 뭐 아까 이제 우리나라도 봤고 뭐 일본도 봤지만 지금 달러 강세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지금 유럽이 아닌가, 유로가 아닌가. 원인들이 너무 많아요. 자, 첫 번째 원인을 살펴보면 자, 지금 저 어떻게 푸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핵전쟁도 불사하겠다. 거기다 이제 사무총장까지 가 있잖아요. US 사무총장까지 가 있는 상황인데 자, 거의 뭐 49개국이 모여서 지금 현안이 너무 복잡하다. 뭔가 좀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 결국 이제 강경책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다 또 이제 푸틴이 맞불 작전을 지금 폈죠. 서방국가 관여하지 마라. 만약 관여하게 된다면 뭐 3차 대전도 불사하겠다. 뭐 결사항전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1차적으로 이 상황이 좀 상당히 안 좋고. 자,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뭐 러시아가 지금 뭐 폴란드하고 불가리아 천연가스 공급 중단한대죠. 루블로로 결제를 안 한다고 하니까. 거기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럽이라는 나라가 이제 관광으로 이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지금 뭐 유럽 전체적으로 뭐 마이너스 뭐 17조의 지금 적자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지금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영국은행, EOB 그죠? 그다음에 이제 유럽 중앙은행 ECB 거기서 뭐 지금 뭐 상당히 인플레 심각하다. 그래서 뭐 7월 달 안에 빠르게 금리를 올리고 뭐 긴축 통화를 해야겠다. 이런 이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핫 이슈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지금 뭐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뭐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이 달러를 강세를 어떤 뒷받침해주는 이 모태가 결국엔 유로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당히 시작이 안 좋습니다. 이 달러가 당분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달러가 계속 강세장으로 분명히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이걸 보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첫날인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강달러 기조는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해왕 마스터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저는 미증시부터 먼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당일이죠. 그러니까 내용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GDP가 오늘 좀 당일날 굉장히 중요했던 거는 네. GDP에 대한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 GDP에 대한 결과치가 뜨면은 페드에서 그래도 시장은 견고하다라는 걸로 어떤 긴축에 대한 강약 조절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네. 네, 굉장히 간단히 얘기하면은. 근데 지금 GDP가 오늘 발표치가 뜬 게 지금 보이실 거예요. 저희 작가님께서 또 친절하게 밑에 자막에 띄워주셨는데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근데 GDP가 안 좋다고 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GDP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예. 긴축을 강하게 이끌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겁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긴축에 대한 강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시장이 어떤 내재적인 어떤 경제 성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안 좋게 나올 수 있어요. 좋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거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시장이 좌우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거에 의해서 국채 금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의 강도 자체가 변동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미국 내에 있는 어떤 내재적인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뭐 많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 판매 지수 모든 지표가 있을 텐데 좋지 않게 나올수록 이제 긴축의 강도가 굉장히 세지겠죠. 어제 제가 얘기 드렸던 게 이제 5월에는 50 베이시스 포인트 올리지만은 6월에는 75 베이시스 포인트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설명을 했어요. 향후 어떤 중립금리에 대한 설정이 굉장히 과도하게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이게 제 여부는 일단은 어제도 얘기 드렸다시피 시장은 항상 선반영이었거든요. 지금 중립금리에 대한 설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지어지고 5월 패드웨이가 열린다면 오히려 반전적인 반대급부적인 현상이 기회가 노출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오늘 간단하게 오늘 GDP도 안 좋게 떴네. 그러면은 긴축에 대한 어떤 강도가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는 매도다. 이 정도로만 판단하는 거고 5월 패드 전까지는 하락의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 이 정도만 넘겨짚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GDP 수치가 좀 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좀 추가 상승을 하길래 의아했었는데 그런 이유가 되겠네요.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GDP가 안 좋기 때문에 네. 긴축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더 조성이 되는 거고 네. 그럼 국채 금리를 더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국채를 네. 시장에.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상승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 오늘 성경 마스터님이래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시나요? 전명 마스터님께서 네. 오늘 통화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제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웃긴 시장이에요. 저는 한마디로 좀 얘기 드리면 웃긴 시장입니다. 네. 원래 달러라는 게 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저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달러를 네. 안전자산이라고 시행하지 않아요. 제 기본적인 내재된 가치입니다. 네. 왜냐면은-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도 제가 달러를 안전자산이라고 했더니 좀 다른 뉘앙스로 말씀하셨던 게 저는 기억이 나네요. 그 이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화폐는 종이일 뿐이다. 네. 이거를 굉장히 네, 그 중요하게 말씀 기억나네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통화론 대비해 갖고. 예. 근데 지금 달러가 오르는 현상이 굉장히 웃기다고 봐요. 오르는 게 맞아요.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 미국의 행보 때문에 오르는 게 맞는 건데 네. 원래 본질적으로 따지자면 달러 인덱스가 오르는 모멘텀은 보통 이제 어떤 시장에 대한 긴축 과정이 들어가기 직전에 시장이 선반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어떤 그 기본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통화 정책을 다 무시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이 무시에 대한 과정이 달러 인덱스의 상승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 사이클을 정책에 대한 사이클을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보통 이 통화 사이클에 대한 기간 모멘텀이 못해도 5년 이상이거든요. 5년에서 10년 이상. 근데 지금은요 말도 안 될 정도로 통화 정책을 급변하고 급바꾸는 현상 자체가 달러를 완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되게 재밌는 현상이거든요. 보통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면은 2014년도에 달러가 상승했던 이때를 보면은 이때 시장이 왜 올랐냐면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어떤 시장 직전에 이제 긴축을 시작하는구나. 이제 달러를 더 이상 찍어내지 않겠네라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달러가 상승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요. 원래 테이퍼링 기간이 끝나고 그죠? 테이퍼링 기간이 끝나고 이 달러에 대한 상승률이 제한이 들어가야 되는 게 본질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갑작스럽게 말도 안 되게 더 이제 가속도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부스터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싱을 한다고 치면은
말도 안 되는 부스터를 밟아가지고 지금 달려버리는 상황이 연출이 돼버린 거예요. 정상적인 레이싱이 아닌 거예요, 상황이. 원래는 지금 본질적으로 이제 미국이 가만히 있고 테이퍼링을 겪고 금리 인상을 천천히 들어가게 된다면은 원래는 유로가 상승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미국 대비해 갖고 유로는 지금 테이퍼링을 진행한다, 우리 PPP 줄인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미국 대비해서 너무 강도가 약한 거예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도 주춤거리고 있을 정도로 뭐 하겠다 뭐 이 정도지만 시장은 유럽한테 좀 실망한 거예요. 뭐 물론 러시아 관련해 갖고 이제 석유 부분, 이제 천연가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럽 입장이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미국이 진짜 세계 통화를 가지고 놀고 있어요. 우리 원달러도 그러고 일본 엔화도 그러고 지금 유로도 그러고 미국 때문에 다 이러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 근데 더 웃긴 거는 엔화는 더 오르는 거죠. 말도 안 될 정도로. 왜 그러냐면 엔화는 완전히 반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가속도를 밟고 달려가는 과정에서 미국만 갑자기 이제 부스터를 밟는 과정이라면 엔화는 갑자기 여러분들 뒤를 보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화가 웃긴 거죠. 근데 일본 입장에서 수출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게 굉장히 나중에 추후에 독이라고 봐요. 일본은. 만약에 수출 경쟁력에서 밀리게 된다면 이 엔화 자체는 진짜 완전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완전 잘못된 정책으로 먼저 이제 나락을 갈 수 있는 국가는 저는 일본이라고 보고 있고 유로 또한 많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이 투자하기에 앞서서 오늘 천명 마스터님의 극히 공감하는 부분은 골드에 대한 어떤 하락, 이 달러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공감해요. 원래 정상적인 궤도 내에서는 이제 달러랑 금이랑 좀 반대로 가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정상적인 이제 사이클 내에서는. 왜냐면은 투자에 대한 본질을 이제 달러에 대한 투자는 이제 투자 자산으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지만 달러가 너무 강하게 밀기 때문에 금에 대한 상승은 저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요새 지난주에 제가 금은방을 갔는데 안 사고 나왔어요. 예. 달러도 오를 것 같아서 지금 금은 좀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자, 일단은 좀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일단은 오늘 FMC에 대한 어떤 회의 전에 GDP 발표가 떴는데 이 또한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대한 순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5월 FMC 회의 전까지에 대한 시장의 하락은 아직까지는 지속한다. 코스피에 대한 부분은 저는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직까지도. 오늘 상승 반등에 대한 부분이 다소 드러났던 건 이제 실적 발표가 예상보다는 잘 나왔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선반영, 선방을 한 경향이 굉장히 높지만은 하락도 제한적이고 상승도 제한적인 시장이에요. 결국은. 왜냐? 돈이 안 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해서 팔고 있잖아요. 네, 팔죠. 당연히. 왜냐면은 미국이 빠른 긴축, 왜냐면 돈이라는 게 미국이 빠른 금리 인상에 대한 횡보를 그린다면은 미국 쪽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자금이. 흡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 시장에서 좀 빠져나가는 금이 앞으로도 더 일어나겠지만은 단순 어떻게 보면 하락에 대한 부분과 상승에 대한 비율을 측정한 것보다 어떤 유동적인 부분이죠. 미국 장이 나중에 더 떨어지더라도 하락은 제한적이고 상승이 드러나도 상승은 제한적인 이런 시장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변동성 시장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요새 변동성 시장이란 말이 많잖아요. 변동성 시장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자, 코스피 관련해서는 이제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하락도 제한적이다. 하락도. 다만 달러도 상승도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좀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이제 밑그림은 다 그려졌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얘기를 했던 게 간단하죠, 여러분들.
매직 구간이다. 매직 구간이다. 매직 구간이라는 표현을 하죠. 전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이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환율 관련해서 어떤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저는 아직도 미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 이제 1,300원 도달 가능성도 높고 1,350 도달 가능성도 높은데 시장에 대한 영향 부분은 저는 미비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시청자님께서 랄랄라님께서 그 현재 시장 흐름에 있어서 코스피 3,000 보셨는데 지금도 변함 없으신지요? 이렇게 질문 들어왔거든요. 네, 어떻게 정확히 보세요? 얘기 드리겠습니다. 변함 없습니다. 저는 변함 없습니다. 네, 네. 확고하게 확고합니다.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저는 올해 말에 이렇게 얘기하는 경제 TV는 없을 거예요, 사실. 네, 어떤 말씀? 앵커님 벌써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말부터 주식하면 안 돼요. 예. 아예 손을 뗄 정도, 넌저리가 날 정도에 대한 시장이 한 번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올해 말부터. 하지만 올해 말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그 보시는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대한 어떤 조정 반등을 맛볼 수 있는 시장이 충분히 저는 열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또 빅쇼트는 아닙니다. 시장에 대한 어떤 수급 약화에 대한 요인이지 빅쇼트 요인은 아직 멀었고, 올해 말부터는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 제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작년 9월이었죠. 여러분 주식 하지 말라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포트 비중을 줄이세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올해 말부터는 그냥 하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그때까지는 할 만해요. 시장 수급이 개선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미증시는 반등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만 제가 어제 얘기했죠. 다 걱정되는 거. 이번 5월 FMC 회의는 이번 연도 중에 가장 중요한 FMC 회의가 될 거예요. 올해 가장 중요한 FMC 회의가 될 겁니다. 시장이 긴장하고 있거든요. 왜냐? 어떤 말이 꺼낼지 굉장히 무서운 시장인 거예요. 회의록을 공개하기 전에 라일 브레이너드가 갑작스럽게 나와가지고, 잠시만 화면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발언을 보면은 네. 굉장히 무서워요. 예, 여러분들 화면 보면서 얘기할게요. 네. 자, 이분입니다. 환하게 웃고 있죠. 네. 웃으면 안 되는데. 자, 우리 회의록 공개 전에 갑작스럽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대차대조표 축소는 빠르면 5월에 할 수 있어 라고. 그러니까 회의록에 대한 어떤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보통 이분이요, 굉장히 비둘기파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밀지만은 이런 말을 꺼낼 분은 아닌데, 지금 어떤 발언을 꺼내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5월 회의가 지금 굉장히 긴장감이 있는 게, 갑자기 그때 가갖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꺼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대차대조표에 대한 상한선을 없애버리겠다든가,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지금 시장은 긴장의 연속인 거죠. 근데 이게 예상 시나리오대로 어떻게 가게 된다면은 시장은 오히려 주식 시장에는, 미증시 시장에는 뭐야, 예상했던 대로 나왔네? 반대급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플로우를 이어가거든요. 중립금리 2.5%에서 3%, 이 유지된 모멘텀으로. 그게 바뀌겠습니까? 올해 말까지 그게 다 확정이 됐는데, 저는 지금 4월 말까지에 대한 시장이요, 그 중립금리에 대한 형성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4월 말에 딱 이게 형성이 된다면은 시장에 대한 어떤 이제 반영 요소는 굉장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월 FMC 회의 전까지에 대한 시장 하락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 이 정도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내 증시 올해 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조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또 경고를 해주셨고요. 또 달러를 안전자산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천명 마스터님과 또 혜영 마스터님 두 분께서 이견이 있으시지만 금은 당분간 하락 가능성이 크다라는데 두 분이 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달러 강세 테이퍼링 전까지 보자, 이렇게 또 혜영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인 시장이
상승이기 때문에 달러 초강세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또 명료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천명 마스터님께서 오늘 이제 발표가 된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좀 분석해 주시죠. 예, 공교롭게도 오늘 또 저 해양 마스터님하고 네. 180도 다른 의견을 제가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180도가 다르시군요. 네. 그 배경은 이제 오늘 이 PC 네. GDP 발표를 통해서 네.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자, 아시다시피 5월 3일, 4일 날 FOMC 회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한국 시간은 5월 새벽에 이제 결전의 날이 옵니다. 그렇죠. 다음 주입니다. 자, 근데 그 기간 동안 아시다시피 아무 말도 언론 플레이 하지 않는 블랙아웃 기간, 예. 안개 속의 형국이죠, 그죠? 네. 근데 공교롭게 지금 PC하고 GDP가 발표가 됐어요. 네. 근데 PC를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개인 소비 지출이잖아요, 그죠? 이 개인 소비 지출은 이제 그 페드가 금리 어떤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지금 여기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의 어떤 조절을 하는 가장 기초적인 지표입니다.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그 전년 분기, 그다음에 이제 근월물이 나왔는데 전년 분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작년하고 올해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의미가 없는 데이터라고 보는 거고, 지금 근월물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 안 좋게 나왔다는 거는 일단 소비가 위축이 된 거 당연한 거겠죠. 그죠? 자, 이게 만약에 FOMC 소위 의사록이 50 BP를 올리겠다는 걸 확정이 돼 있을 겁니다. 내용이 다 확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일부간이 좀 수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본 겁니다. 일단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공교롭게 이제 저저번 주랑 CPI랑 지금 분위기가 비슷하게 흘러가요. 그때는 정점을 찍었다고 보면서 상승을 했죠. 물론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상승을 반납을 했지만, 근데 오늘은 지금 상황이 달라요. 오늘은 정확히 시장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때는 기업 실적이 약간 좋았잖아요. 근데 어제 등등 가치주들 예상보다 덜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하방으로 내려가는 그런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예상을 합니다. 이제 자이언트 스텝 정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이거 심각하게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이제 해양 마스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이거는 그 하락장이 충분히 올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려요. 더불어서 이번에 대차 대조표 축소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리를 0.2%부터 이제 조금씩 처음에 이제 간을 보듯이 하면서 0.5로 가고 있는데, 대차 대조표 축소도 처음에는 그렇게 스텝을 밟아갈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어떤 팬데믹 때 어땠습니까? 5조가 풀렸어요. 그거를 올해 무조건 1조를 축소를 해야 되는 당면 과제를 패드가 지금 안고 있어요. 근데 이제 5월 달부터 12월까지 8개월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져도 한 달에 1,000억 이상을 축소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러니까 팬데믹 때는 1,000억씩 풀었어요. 그럼 1,000억 이상을 걷어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금리까지 인생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패드 생각대로 이게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됐다고 치면은 퍼펙트한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안정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급브레이크, 그러니까 아까 그 부스터를 밟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빨리 진행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제 생각에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세계은행에서도 그런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1970년대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낭설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죄송하지만 의견을 달리하면서 분명히 저는 그 자이언트 스텝 발빠르게 갈 수 있다. 제가 화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중립금리가 미니멈이 2.25%입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무조건 6, 7월 자이언트 스텝 밟아야 돼요. 네? 안 밟으면 답이 없습니다.
뭐 대차 대조표 축소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급합니다 지금. 네. 그런 중립금리 2.75%에서 뭐 3%까지 그렇죠.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 지금 그래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 수 네, 있다. 그래서- 5월 네. FOMC 회의에 대한 또 시각이 다른 상황입니다. 혹시 해방 마스터님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네. 일단은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냥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면은 네. 지금 QT도 이제 2배 올리고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하는 것도 네. 그리고 중립금리를 일단은 2.5%에서 3%까지 설정한 것 자체가 일단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행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네. 이미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을 넘어선. 네. 앞서서 뭐 비정상적인 시장이다 말씀해 주셨듯이. 제 기준에는 빅 스텝은 이미 테이퍼링을 끝나자마자 금리 인상을 한 거, 그런 행동 하나가 빅 스텝이고 지금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25 베이시스 포인트 올리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한국은행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여태까지 그래왔으니까. 근데 50 베이시스 포인트 올리는 게 지금 사실상 5월에 확정인 거고 6월에 75 베이시스 포인트 올리는 게 어제 70% 이상을 육박했죠. 지난 회의록에서 나온 내용을 한번 보면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지금 회의록 내용에서 불과 2주 전에 나왔던 연방기금금리 선물에 반영된 금리 인상 확률입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 자, 이 부분을 좀 같이 체크를 해볼게요. 네. 5월에 이제 78.8%가 이제 50 베이시스 포인트죠. 네, 78.8%가. 자, 60.7%가 이제 0.75%예요. 이미 회의록 때부터 시장을 반영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어제 우리가 체크한 기간에는 이게 2주 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어제 체크한 거는 70% 이상을 육박했죠. 이미 시장이. 간단합니다. 이 내용이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이상을 어떻게 보면은 넘어설 만한 미국에 대한 행보가 더 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제가 이걸 얘기했잖아요. 자, 미국이 QT 대차 대조표 축소를 2배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시청자분들. 회의록에서 무리하게 꺼내가면서까지 2배를 올린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금리로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시장 상황이. 지금 어제 나온 내용이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까지 고민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21%에서 25%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 이제는 법인세 인상까지가 나올 정도면은 더 이상에 대한 어떤 미국의 재료 소멸인 거죠. 긴축 행보에 대한. 근데 여기서 저는 그 판단이 있습니다. 이게 물가를 멈출 만한 요인이 되냐 안 되냐 여부를 측정했을 때 저는 된다는 주의예요. CPI에 대한 어떤 정점 이론이 있죠. 물가에 대한 정점 이론. 근데 그게 만약에 먹혀 들어간다면 미국도 더 추가적인 스텝을 밟아 나갈 만한 명분이 없고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간단하잖아요. 미증시가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 너무 어렵게 복잡하고 우리 최근에 이제 신세계 오면은 시청자분들이 머리 아프실 거예요. 너무 어려운 용어도 많이 나오고. 그죠? 근데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물가만 안 오르면 더 이상 미국이 추가적인 긴축 행보를 밟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놓은 정책 가지고만 유지를 할 거예요. 뭐 중립금리에 대한 3% 설정? 이런 내용만 가지고. 그건 이미 시장에 선반영 다 된 거니까 더 이상 의미 없는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시장 변론값이겠죠. 그러면은 물가만 멈추면 돼요. 간단해요. 여러분들. 그럼 더 이상 스텝을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먹힐 거라고 봐요. 물가 정점론.
만약에 여기서 물가가 더 오르게 된다면은 미국이 어떤 상황을 연출할까요? 슈퍼스텝 밟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과연 괜찮을까요? 그게 과연 괜찮을까요? 전 이게 먹힌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물가 정점론에 대해서. 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물가만 멈추면 됩니다. 물가만. 이상입니다. 네, 물가가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뭐 달러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또 지금도 103선에서 103.85선까지 올라서고 있는 상황인데 또 조막소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최대 반등치를 어느 정도까지 봐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천명 마스터님, 어느 선까지 보면 좋을까요? 제가 아까 네. 1,300원까지 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건 원달러 이제 환율을 봐주신 건데 달러 인덱스로 본다면 인덱스로 보면은요. 네. 잠깐만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 예. 잠깐 보시겠어요? 네. 지금 한 이 시점에도 계속 오르고 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 105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선은 105선까지요. 105선까지. 예. 아, 거기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 이게 어차피 인플레이는 뭐 단기적으로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무조건 어떻게 됐든 뭐 조절을 하겠죠. 어떨 때는 뭐 0.25%로 금리를 인상한다거나 뭐 빅스텝을 받는다거나 뭐 이제 그다음에 자이언트 스펙이 적절히 이제 사용하면서 연말까지 분명히 이거는 금리를 인상은 이건 뭐 명확한 사실입니다. 결국엔 시장이 인플레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게 1년 안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8개월 동안 이걸 이 여러 정황상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여러 정황상 그렇기 때문에 달러는 당분간 105선. 이 연말까지 105선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지금. 네, 그렇다면 내다보고 해왕 마스터님은 한 몇 선까지 보시나요? 저는 107선이요. 107선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107까지 가능합니다. 지금은 107선까지. 여러분, 근데 아셔야 되는 게 네네. 달러가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증시가 계속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좀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증시를 보시면 달러 이렇게 오르면 안 좋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무관하다는 거를 제가 내일 무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지금 달러를 설명하기에는 시장이 지금 23시 41분 20초를 흐르고 있는데 굉장히 짧고 이거 30분 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달러만 가지고 얘기하기엔 이거 못합니다 오늘. 예. 내일 어떻게 보면 무료 방송에서 좀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고 중요한 거는 107.5까지 보겠습니다. 107.5. 오, 좀 굉장히 많이 높죠,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 107.5까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107.5선 짚어주셨고 천명 마스터님 또 105선 짚어주셨으니까 잘 참고하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어느덧 또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치기에 앞서서 또 마스터님께 각 한 분께 또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명 마스터님 한 말씀 챙겨주시죠. 네, 이제 4월이 이제 내일이면 이제 하루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 4월 한 달 동안 연속 하락장이 이어졌는데 많이들 힘드신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5월 달에 FOMC가 좀 좋은 결과가 나와서 5월 달에 좀 웃을 수 있는 봄날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오늘 이것으로 가능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해왕 마스터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특강도 있잖아요. 특강에 대한 뭐 예고 한 말씀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무료 방송을 했는데 너무 좋아들 하셨어요. 좀 내용을 많이 얘기 드렸는데 예. 내일은 이제 패드에 대한 이제 5월 이후에 대한 방향성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오전 10시에 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는 달러도 물론 포함입니다. 오늘 질문을 주셨으니까 달러 인덱스도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요. 일단은 제가 보는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는 페드가 예상대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거는 600억, 350억 할 때 대차대조표 쪽수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시장이 상승해요.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고 판단을 해요. 왜 그런지 내일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일 오전 10시에 해영 마스터님께서 2022년 시장 방향성을 좌우할 5월 FOMC라는 주제로 무료 특강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 빅 이벤트인 5월 FOMC를 앞두고 또 특강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계좌 관리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주식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